안녕하세요. 프렌치치과 원장 구강외과 전문의 양찬영입니다. 드디어 임플란트가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어려운 치료 받으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임플란트를 이제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임플란트가 완성된 환자분들에게 지켜야 될 몇 가지 주의사항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플란트 보철 후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식사하시는 걸 권해드려요. 임플란트가 보철까지 완성된 1-2주 정도는 적응 기간을 갖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부터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것보다는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1-2주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진 후에 그 다음부터 조금씩 점차적으로 딱딱하고 질긴 음식을 씹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질기고 딱딱한 음식이란 오징어, 땅콩, 심지어 김치도 질긴 음식에 해당합니다. 부드러운 음식으로는 계란찜, 순두부 등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칫솔질과 더불어 여러가지 구강위생용품을 보조적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구강보조위생용품이란 첫 번째로 치실, 두 번째 치간칫솔, 세 번째로 워터픽이라 불리우는 치간세정제, 이 세 가지가 있겠습니다. 임플란트는 자연치와 비슷하지만 완전히 모양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음식물이 많이 끼고 특히나 잇몸뼈가 많이 망가져서 잇몸뼈와 살까지 내려간 환자들에게서 임플란트를 하면은 더욱더 많은 음식물이 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꼭 치아 사이의 음식물 제거를 위해 구강위생용품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여러 구강위생용품 중에서도 임플란트에는 치간칫솔과 워터픽이 효과가 좋습니다. 워터픽은 물줄기를 이용해 임플란트 주변과 잇몸 깊숙한 곳까지 청결하게 유지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잇몸 마사지 효과도 있어 혈액순환을 돕고 잇몸 건강에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주기적인 검진이 필요합니다. 임플란트 보철물이 완성된 후 1개월, 3개월, 6개월, 그리고 1년 단위로 주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치료 후 주기적인 정기 검진을 통해 임플란트 주위염을 예방하고 임플란트 수명을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플란트 완성 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반대쪽 치아의 통증을 들을 수 있는데요. 임플란트의 머리를 처음 끼우시면 임플란트와 맞물리는 치아를 우리가 흔히 대합치라고 용어를 붙입니다. 대합치가 처음에는 시큰거리거나 아니면 통증을 느끼거나 할 수 있는데요. 이는 마치 운동을 안 하다가 스트레칭 없이 갑자기 운동을 하면 근육이 놀라는 것처럼 치아 주변을 둘러싸는 치주 인대에 있는 신경이 놀라서 시림과 통증을 느끼는 건데요. 대부분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고 증상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대합치아가 건강하지 못하거나 맞물리는 치아가 교합이 높다거나 하면 그러한 시림과 통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는 꼭 치과에 내원하셔서 말씀을 해주시고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혀나 볼이 씹힐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임플란트가 머리가 없는 시기가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은 그 공간으로 혀나 볼이 안쪽으로 밀려 들어가서 있는 상태에서 오랫동안 그 근육들이 자리를 잡고 있다가 갑작스럽게 보철물이 완성되면 빈 공간이 사라지면서 처음에는 혀 그리고 볼을 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처음에만 나타나는 증상이니까요.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감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만 좀 조심해서 씹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임플란트의 나사가 풀릴 수가 있습니다. 나사가 풀리면 임플란트가 흔들릴 수도 있고 흔들리다가 나사나 임플란트가 부러질 수도 있고 혹은 부러지지 않더라도 나사가 풀려 생긴 임플란트와 잇몸 사이 틈으로 세균이 감염되어 임플란트 주변에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나사에 풀림이 있는지 사진도 찍고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그런 증상들을 계속 확인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음식물 끼임 증상입니다. 보통 임플란트 하고 나서 환자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 하시는 것들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음식물이 많이 끼인다고 하시는 건데요. 이는 임플란트가 아무리 자연치아를 흉내낸다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식물이 더 많이 끼는 것은 잇몸이 내려가 주변 치아를 잡아주는 뼈가 함께 녹으면서 치아가 이동하여 임플란트와 치아 사이의 간격이 넓어지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음식물 끼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내원하셔서 주변 치아의 잇몸이 내려가지 않도록 스케일링 및 잇몸 치료로 예방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임플란트 주위에 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아니므로 충치는 발생하지 않지만 잇몸 질환은 자연 치아에 비해 더 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주위염이란 임플란트 주변 조직에서 염증이 발생하여 임플란트를 지지하는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보통 치태와 치석, 구강 위생 관리 부족으로 세균의 침투 등에 의해 발생하고 발생하면 잇몸 출혈이나 발적을 시작으로 붓기, 통증, 고름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플란트 주위의 염증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다면 임플란트의 장기 안정성이 굉장히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임플란트가 완성된 후 주의사항과 여러가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치과의사는 주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초반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한 조치를 해야 되겠고요. 무엇보다 환자분들은 집에서 정말 구강위생 관리 잘 하셔야지 건강하게 오랫동안 임플란트를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플랜치과 원장 양찬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